네, 계속해서 윤석열 캠프 총괄 정책 지원 단장 맡으셨던 신용환 서원대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신용환입니다. 네, 갑자기 법원에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건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일파만파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네네. 일단 법원의 이 같은 결정 처음에 들으시고 어떤 판단 드셨습니까?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속보를 보고 갑자기 저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또 백령도에 끌려가는 걸 또 머릿속에 그려야 되나 아휴. 등등등 완전히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왜냐면 금방 석방이라고 나오는 바람에 네.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마침 제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있는 톡방에서 네. 바로 그 판결문하고 그 요지에 대해서 이제 보내주셔서 네. 생방송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읽어보니까 네. 일단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 한 가지. 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97조하고 405조에서 곧바로 석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즉시항고 등등에 의해서 이제 뭐 일정 시간이 이렇게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예.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도대체 이런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일단은 기일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도과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9시간 45분 시간으로 따졌을 때 도과했다. 검찰은 날짜로 카운트를 관례상 해왔다. 네. 법원은 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예. 요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다시 읽어봤을 때. 예. 그런데 이제 아예 거기에서 해설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최근에 김재규 네. 씨 그 판결을 봤을 때 재심 결정. 이런 절차적 하자에 의한 거는 고법이나 대법에 가면 깨진다. 네. 그러면 더 국민적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확실하게 절차적 혼란은 치유하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결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네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예. 재판부 설명 자료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 기자님께서 읽어주신 거는 판결문은 아니고 네. 그에 대한 일종의 이제 해설 자료, 설명 자료입니다. 예, 그렇죠. 설명 자료로 뭐 나름 친절하게 이제 해놓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일반 국민, 우리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에서도 이런 형식적 요건 가지고 과연 내란죄 주범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죠, 여전히. 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쿨하게, 정말 쿨하게 본다 그러면 그 절차적 하자 부분은 분명히 법치주의를 우리는 지키려는 입장에서 보면 네. 뭐 그 자체로 욕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검찰이 진짜 이걸 네. 실수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 고의적으로 지연해서 예. 이런 하자를 만들어낸단 말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예. 그 우려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당시에도. 네. 그러면 이게 고의성이 있던 것이냐에 대해서 검찰이 비난을 자초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고의적으로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구속 취소를 예정하고 시간을 도과해서 했을까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아니, 보시나요? 그 당시에 공수처랑 티격태격하면서 쓸데없는 빌미를 자꾸 이제 만드는 어떤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9시간이다, 처음에는 4시간이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네. 9시간이든 4시간이든 예. 예를 들어서 소장을 쓸 시간이 없어서 늘어지거나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주도권 다툼 및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넘겼을 때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기일 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난을 자초한 것이고, 또 그 뒤에 엊그제 뭐 제가 최초로 제보를 하고 그래서 나왔었던 중앙선관위에 뭐 검찰도 관련이 있다 등등등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네. 검찰은 도대체 이제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냐, 또는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것을 덮어가기 바쁜 것이냐 네. 라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예. 떨칠 수 없는 그런 예. 행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날짜냐 시간이냐 이걸 가지고 법원의 잘못이냐 아니면 검찰의 잘못이냐 이걸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는 아주 명징하게 제대로 예. 판결하지 아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예.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시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살려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그 시간을 도과시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러저러한 다툼을 공수처하고 여기서 수사하는 게 옳으니 저러니 뭐 이러면서 시간을 도과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의도된 것인지 실수인 것인지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빌미를 충분히 안 줄 수 있었는데도 졌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당시도 이미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러면 구속 취소 적부심에서 출석하고 할 때는 그걸 시간에서 빼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이제 추가적인 해석의 논란들이 있어서 네네. 아마 상급심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이제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주는 몇 가지 의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 구성원별로 모둠별로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우리 간절히 염원하던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 예. 이 부분은 뭐 다 지금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예. 민주당 뭐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민주당 탓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더 결집된 힘을 네. 그동안 약간 이제 자연 이완기에 접어들었던 것들을 좀 더 텐션을 올릴 수 있게 네. 국민적 결집을 더 민주당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거꾸로 이제 완전히 불이 난 집은 사실은 국민의힘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벌써 이제 지금 찌라시가 나왔죠. 아까 네.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대선 캠프 일부 꾸리고 막 시작했던 걸 다 해산한다라는 찌라시가 나오죠. 예. 뭐냐면 겉으로는 환영한다라고 메시지를 지도부가 내고 있습니다만 예. 속으로는 완전히 불이 난 거죠. 예. 탄핵 파면 부분하고 이게 이번 구속 취소 부분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 파면이 됐을 때 조기 대선 모드로 갔을 때 완전 윤석열 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돌아서면은 이제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출판 기념회를 하고 전국 투어를 막 하고 있던 한동훈 씨, 예. 한동훈 전 대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속으로. 등등등 정치적 정무적으로 보면 이제 그들도 혼란상이 크다. 네. 다만 이제 지지자들 입장으로 보면 네. 이들이 이제 그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극우 세력들이 이제 깽가리를 치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네. 네. 거기에 이제 윤이 나올 때 어떤 메시지를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네. 그 다음에 한남동에 가서 그러면 다시 산성을 쌓고 예를 들어 탄핵 파면 결정이 났는데도 안 나오고 박근혜 때 보셨지만 3일 동안 안 나오면서 여러 혼란이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 나오고 예를 들어 버텼을 때 또 어떤 혼란이 올 것이냐 네.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게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말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오늘까지 파악한 걸로는 이미 상당수 결정이 나 있고 그 내용에 흔들릴 건 없다. 네. 라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데 네. 그들이 이제 그것을 엄청나게 선동을 하고 부추기겠죠. 그런 도구로 쓰여지겠죠, 이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왕 이렇게 법원에서 이런 혼란상이 생기니 헌재는 단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달라. 오늘 이제 평의를 하면서 헌재 분들도 이 뉴스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라도 뒤로 갈수록 혼란상이 더 커지겠다라는 걸 아실 테니까 예. 한 하루라도 좀 땡겨서 결정 내려주십사.
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입장은 뭐냐면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평의를 하고 오늘도 이제 평의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거의 중지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무리한 법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더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 불복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회적 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네네. 참 큰일입니다. 걱정이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안전인수 견강부해라고 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걸 한 가지를 갖다 이제 다른 곳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네. 분명히 재판부 판결문이 불과 4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설명 자료도 3쪽밖에 되지 않아서 네. 읽어보기도 쉽고 뭐 금방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내용도 내란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요. 네. 오로지 절차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헌재에서 지금 탄핵 참여하는 것과 오늘의 재판은 내용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갖다 중지를 해라 중단을 해라 택도 없는 소리죠. 그야말로 전혀 다른 것들을 같이 붙여서 이제 어거지를 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 네.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저희가 막아야 되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는 법치를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나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에서 결정 내린 것조차 실행을 안 하고 대놓고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치를 대놓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행위, 이 행위가 멈춰지지 않는 거에 오늘 결정이 일조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 우려로 드는 거죠. 네. 자, 지금 정치적으로도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네. 대표가 뭐 구속 취소는 당연한 거다. 그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 네. 건강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하길 바란다. 뭐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네. 한동훈 대표가 아까 이제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어요. 그리고 네. 오늘 뭐 기자들 사이에 밭글 형태로 돌아다니는 내용에 따르면 지금 캠프 해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네네. 좀 전에 찌라시에 다 돌았습니다. 아니 근데 캠프를 만들었다가 해산을 하는 것은 이 분위기로 갔다가는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죠. 네? 겉으로는 이제 해산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해산을 못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장소에 집합을 하지 않더라도 일은 다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건 자기들도 아는 거니까 준비는 해나가겠지만 네. 여기에서 심지어 유승민 전 대표도 이제 그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승민 대표조차도 냈습니다. 네, 환영 메시지를 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분위기를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들 기준으로 반동적인 어떤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아웃이다. 하는 아주 그러니까 경선에서 국민의힘 네네. 경선에서 여기에서 삐끗 잘못한 환영 입장을 안 내면 경선에서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홍준표 시장, 원희룡 장관, 유승민 전 의원, 김기현 대표 등 포함해서 모두 환영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차기 대권을 여당의 후보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정말 깜짝 놀랬다가 네. 한숨을 쓸어내리면서 약간 여유를 되찾은 입장에서의 농담을 하나 드리면 네. 대선 기준으로 조기 대선 기준으로는 훨씬 지금 국민의힘이 힘들어졌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김문수가 무조건 후보 된다고. 네. 만약에 건강상 이유로 자빠지지 않는다면 예. 그건 틀림없이 후보 된다. 이제 더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자기들 소망대로 그게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더 걱정할 언론이 생겼잖아요. 탄핵 이후에도 의기양양하게 내가 조선일보 폐간에 내가 목숨 걸듯이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윤까지 나온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폐간 된다고 봐야죠. 목숨을 걸었다고 읽었으니까 이제 이런 농담도 드리지만 그만큼 여권의 혼란상이 훨씬 가중되고 이제 그들이 만약에 진짜 그들 바람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들 극우화를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온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서 지금 이견을 못할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으로 보면 아마 당 지도부의 머리가 뽀개지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그 방금 전에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났는데요. 네.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의 유감이다.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네. 항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항고할 것이다라고 이제 박주민 의원은 보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그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지는 자세로 즉각적으로 상급심에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 구속이 유지될 수 있는 공소유지하듯이 구속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결론은 항고는 100%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만천하에 인정을 하는 꼴이 되니까.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해석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고는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분석해서 항고심에 가서는 이걸 뒤집게 이제 항고 이유서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준비 작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그냥 아주 독하게 맞먹는다면 이게 7일 안에 이제 즉시 항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6일 정도 요번에 또 7일 가면 이 사람들 또 도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예. 하도 황당한 일을 지금 우리가 겪은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구속기간을 계속해서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네네. 하는 게 좋겠다. 속마음은 답답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네. 그 사이에 헌재 결정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헌재 결정을 통해서 파면을 시켜놓고 그랬을 때는 이제 자연인으로 민간인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어떤 저항하는 그 개인이 저항하는 강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때 동호처 경우가 지금처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대신 꽉 채워서 하다가 또 도가 되는 황당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또 금요일 주말이고 오후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뭐 퇴근하고 이제 불금을 좀 보내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다시 또 매스컴 앞에 서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당장 또 내일 있는 집회에 다들 나가서 국민들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들을 갖고 계시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물론 검찰이 그 즉각적인 항고를 하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 구속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도 받게 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구속 취소 결정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트랙이 또 들어가는 거라서 무엇을 하든 항상 이것은 그 상상 이상이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후유의 일이기도 하고 아마 법원이나 검찰도 이런 선례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내란으로 구속된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제가 언론의 태도를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아까 생중계를 하면서 속보를 계속 봤습니다. 연합 같은 경우는 즉시 석방이라는 제목을 1, 2, 3부까지 나갔습니다. 즉시 석방. 석방이라는 용어로 해서 마치 즉시 당장 이제 나와서 심지어 한남동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로 써 있습니다. KBS, YTN이 다 공이 그랬습니다. TV조선도 중간에 고쳤지만 그 유튜브 두 개를 이원으로 중계를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역시나 석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당장 풀려나는 거냐, 한남동으로 가야 되냐, 몰려가야 되냐 등등의 엄청난 혼란을 줬습니다. 자기들의 바램을 쓰는 건지 도대체 아니면 최소한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인지 보고 판단을 해야죠.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을 했을 뿐 이꼴 석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마치 석방돼서 금방 한남동으로 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예. 안 그래도 지금 지연되고 스트레스 많은 국민들에게 마치 저 가슴에 못질하듯이 하는 그런 방송의 행태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타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연합뉴스 같은 경우 텔레비전 연합뉴스 TV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법원 네.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SNS 실시간 1위 사실이냐 윤석열 구속 취소 사실이냐 석방되는 거냐 가뜩이나 네. 혼란스러운데 풀려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그 기자들이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 기자들이 지금 석방이라고 쓰고 있어요. 윤석열 그렇죠. 석방이라고 쓰고 있는데 석방이 아닙니다. 취소 인용이죠. 예, 네. 구속 취소를 인용한 것이지 윤석열 당장 풀어줘라 석방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검찰에서 즉각 항고를 하면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 즉각 항고의 기일은 7일입니다. 오늘 당장 하지 않더라도 7일 기일 안에 그 안에 즉각 항고를 하면 이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이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좀 중간에 이제 몇 개 언론은 고쳤거든요. 용어 자체를.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안 고치고 내보낸 들이 있어서 네. 계속 저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그 혼란상 그리고 두려움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뭐 직장인들도 근무하다가 이 점심시간 무렵에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취재 편의점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저희가 회의하고 이제 주말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와가지고 다시 긴급 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개 모든 회사들이 금요일에는 대충 좀 이렇게 오후에는 회의하고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인데 다시 또 짐을 싸서 회사로 들어와서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가운데 윤석열 석방 이렇게 석방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터지는 사실상 이것은 오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교수님의 비판, 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수님 아까 실미도 연평도 말씀하셨죠? 이러다가 백령도. 연평도 꽃게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걸 또 대표님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 있었는데요. 예. 노상원 수첩 기준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노상원 수첩에 뭐 백령도, 연평도, 그다음에 뭐 마라도 여러 군데가 실미도 뭐 이런 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또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다들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아까 생방송 진행 중에 댓글에 이제 신 교수님 어떻게 하냐, 신 교수님 힘내세요. 갑자기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2번 정도 상황 정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걱정해 주셔서. 그렇군요. 지금 그 예전 트위터 X에도 지금 구속 취소가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의견을 좀 밝히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이지 즉시 석방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감정상으로는 정말 막 흥분하고 그 판사에 대한 어떤 실명 비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정말 불안하고 화가 나죠. 그러나 저희는 반드시 이 법치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희가 어떤 그런 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매몰돼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떤 또 다른 어떤 안 좋은 쪽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그 대몽 당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조금 캄다운하고 인내심을 갖고 저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의 힘을 모으는 거, 내일 광화문 집회 이런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결집된 힘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으로 불면의 밤을 보낸 게 60일, 100일 사실상 그 구속
체포가 되어서야 이제야 좀 잠을 잘 수 있겠다라는 국민들이 대다수였고요.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실제로 윤석열의 구속뿐만 아니라 탄핵이 당연히 가결되어야 한다라는 의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60%이고요. 반대 35%입니다. 중도층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61,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게 71%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탄핵 찬성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의견이 강한 가운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가 인용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고 이거 이러다가 정말 풀려나는 거 아니야? 계엄했던 사람이 풀려나서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하나 제가 첨언드리면 그래도 꽤나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는 있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접하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오늘 현재 시점까지 헌재는 흔들림 없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8대0 확신을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이 정보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기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취재해서 알려주시는데 8대0 확실하다. 헌법재판소는 흔들림이 없다. 중요한 것은 선고가 언제 나올까인데요. 이제 기왕 이렇게 됐으니 진짜 혼란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라도 좀 먼저 땡겨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오늘 아까 낮에 방송할 때 명분 쌓는 것 때문에 날짜를 조금 더 뒤로 가는 이런 측면이 강할 텐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기왕 이렇게 혼란상이 생겨버렸으니 빨리 그 결정을 내려서 혼란상을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서 국민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 길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인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여당이 이 내란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하고 있고 검찰을 압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데 윤석열 캠프에 일원이셨던 교수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진짜 어떻게 보세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가치 철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게 돼 있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이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자기들 유불리만 따져서 그 현상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화들짝 난리가 났잖아요. 또 현상대로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오늘 낸 메시지를 보세요. 이게 뭔 말이지 말이가 막걸리야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그 보도자료처럼 한 몇 줄 낸 거를 보시면 앞뒤가 막 문맥이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막. 그만큼 지금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자기들 정체성, 자기들 아이덴티티조차 확보를 못하고 있는 집단. 과연 이런 집단과 우리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 우리가 몇 배 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인내심을 갖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구속 취소 환영한다. 조속한 복귀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직무 복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무는 정지되어 있죠. 직무를 복귀하려면 탄핵 파면에서 기각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구속 취소를 했다 그래서 그분이 직무를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복귀, 업무 복귀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그들이 아마도 법률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산적인 용어를 썼을 수 있어요. 선동하는 데 더 기여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틀린 얘기예요. 그냥 구속 취소돼서 빨리 석방되길 바란다 이 정도 메시지가 맞는 것이고 업무 복귀는 어쨌든 헌재가 결정하지 지금 법원에서 그 업무 복귀를 결정하지는 않는 거죠.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구속 취소는 됐지만 윤석열의 즉각적인 석방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직무복귀는 별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제 중요한데 내주에 헌재에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직무복귀는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은 끝나는 거예요. 단심제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뭐 다시 다퉈보겠다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민간인 신분이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한남동에 다시 산성을 쌓고 네. 정우처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또 저항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현실화할 수 없는 거죠. 탄핵 파면이 되는 순간 민간인이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전직 대통령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우에 대한 것들이 전직 대통령 뭐 예우에 대한 법 기타 등등 해서 이제 확 줄어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경호처가 막을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탄핵 파면 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증폭될수록 이 위기를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요.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만 쭉 보면 마치 곧 석방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 윤석열 구속 취소 환영, 불법 수사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로 결단했다. 구속 취소로 결단 칭송받는 지규현 판사 뭐 이렇게 주목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측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석방을 지휘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의 중요한 제목으로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취재 편의점이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 네. 소위 전혀 얘기하는 그렇지 않고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도 1도 없습니다. 네. 여전히 법적 절차가 계속해서 한참 남아 있는 것이고 금방 뭐 거기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들도 검찰에다 대고 빨리 석방 지휘하라고 막 지금 이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예.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켜보겠다 이런 논평을 냈죠. 예. 뭐냐면 역시나 공수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째려보고 있는 거죠. 네. 제대로 즉시항고를 하는가. 그러지 물론 않을 수도 민주당도 있을까요? 그렇겠고요. 진짜 지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일종의 압박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가는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내주 말 전에, 예? 그러니까 14일 전에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 선고를 내려야 한다. 평일을 더하거나 편결을 늦추는 것은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짜 주요 언론이 전부 다 윤 측으로 해서 다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윤 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이것을 주요 제목으로 뽑고 있어서 마치 지금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바로 석방으로 이해해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또 다음 방송도 가셔야 돼가지고 저희가 더 길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취재 편의점에서 이런 객관적인 팩트를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언급결에 이렇게 저희 그 취재 편의점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뭐 여러 다른 방송들 보니까 네. 지금 서울구치소 등으로 지지자들 몰려가고 있고 또 분신사고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있었죠. 분신사고가 있었습니다. 위태하다고 중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지지자들이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만일의 사태를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도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18개 그 중대를 배치를 해서 그 한남동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걸 강화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상을 진짜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서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해외 언론들도 긴급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의 법원의 그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긴급 타전을 하고 있는데 AP통신은 이런 입장을 보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이제 한국말로 의역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명령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속보로 전하고 있고 프랑스 AFP 통신, 중국 신화통신 모든 그 해외에 유수한 언론들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보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YTN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 예, 석방을 아무리 사주가 승인했다. 바뀌고 현 정권에서 그 윤 정권 내에서 M&A가 일어났다고 쳐도 그런 오보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다수의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계속 그 연거퍼 설명드리는 것처럼 날짜와 관련해서 검찰이 9시간 40분 도과한 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인용을 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즉각 항고를 하면 7일 안에 즉각 항고를 하면 이 상황은 유지되는 것이다. 당장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취재처 편의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주셔서 걱정하고 지금 소뚜껑 보고도 놀란 많은 국민들 안심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펼쳐질 정말 긴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결집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광화문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